나는 이거 되게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많이 틀렸구나. 미안해요. 많이 틀렸고 일단은 다 맞는 사람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초과 시간까지 포함해서 다 맞은 사람이 2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뭐 시간을 넉넉하게 준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기는 해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이 있죠. 3번, 4번 둘 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21번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일단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최고점자가 3개 맞은 친구가 3명이었어요. 4문제니까 3개 맞았으면 하나만 모자란 거죠. 한 명은 3번, 2명이 이제 4번이었어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개 맞은 친구가 몇 명이더라? 하나, 한 명. 그래서 그 한 명이 3번, 4번 이렇게 2개 틀렸어요. 그나마 1번, 2번이 제일 무난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개 맞았던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4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틀린 번호가 1번인 경우도 있고 2번인 경우도 있습니다. 3번, 4번 중에서 하나만 맞은 사람은 없어요. 자, 그리고 초과 시간까지 놓고 본다면 뭐 여기 밑에도 더 있는데 일단은 생략. 자, 최종적으로는 이제 4개 맞은 친구가 2명이 됐고요. 한 명은 3번 못 풀었던 친구가 아슬아슬하게,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이제 4번 못 풀었던 친구가 이제 풀어서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3개 맞은 친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명이 됐어요. 한 명은 4번이 남은 친구가 그대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3, 4번 중에서 4번을 이제 더 풀면서 3번이 남게 됐습니다. 2개 맞은 친구가 한 명이 됐어요. 그래서 뭐 다 틀렸던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이제 1번, 2번을 풀면서 3, 4번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개 맞은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그리고 너무 늦어서 뭐 아예 한 문제 높은 친구도 있기는 했습니다. 자, 아무튼 1, 2, 3, 4번 문제 중에서 놓고 보면은 3번, 4번이 특히나 좀 제일 많이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3번, 4번 뭐 너무 당연하죠. 일단 뭐 문항 번호만 보더라도 다 작년에 나온 것들입니다. 다 작년에 나온 것들. 자, 일단 간단하게 1번 한 번만 살짝 확인해 볼게요. 이 1번 틀린 친구도 지금 꽤 많아요. 1명, 2명, 3명, 4명, 4명. 자, 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일 때 상수 K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문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루트 3의 fn제곱. 이거의 4제곱근. 그죠?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부터 써보는 게 좋다고요? 4차 방정식부터 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제곱한 게 이거 나오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중 실근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다. 근데 지금 얘는 짝수차기 때문에 무조건 양근, 음근 2개가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쵸? y는 x제곱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랑 만나는 거 양근, 음근 2개 다 튀어나오겠죠. 미치 양수니까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자, 이때 첫 번째 양근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4분의 1제곱으로 써주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식이 3의 2분의 fn제곱이니까 여기다 4분의 1 해주면은 3의 8분의 fn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 음근은 마이너스만 더 붙여주면 될 겁니다. 어차피 좌우 대칭으로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9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결론은 그냥 얘가 3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지수가 1 되게 하는 거, fn이 8 되는 경우들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fn이구나. 미안해. fn. 그렇죠. 그러면 요게 지금 8이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지금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4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지?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2,k라는 걸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요게 8 나오게 하는 게 두근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n값, 자연수 n값이 지금 2개가 나온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은 0은 안 돼요. 그죠? 이게 0,k-4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어때요? 자연수로 2개 나온다 그랬으니까 일단 무조건 1이 있어야 돼요. 근데 좌우대칭이니까 다른 한글은 무조건 3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과 3을 두근으로 하는 n값, 아니 k값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됩니다. 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 번만 좀 봅시다. 2번은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12제곱의 n제곱 근처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얘는 마찬가지로 a의 n제곱근 입장에서 본다면 n제곱해서 m의 12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 그쵸? 여기 변수 x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근 몇 개가 나올지는 몰라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아니 짝수라고 나와 있구나. 그쵸? 이상의 자연수 아닌데? 모르잖아. 생각해보니까 얘 n 자체가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n이 만약에 짝수라면은 2개씩 나오겠고요. n이 홀수면은 1개 근이 존재할 겁니다. 어쨌거나 정수가 존재하도록 해달래요. 그러면은 근데 뭐 생각해보면은 양근이 나오건 음근이 나오건 결국에는 실근 중에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n분의 12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얘가 무조건 실근으로 하나는 무조건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요게. 자, 그랬을 때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할 때 2부터 9까지 다 구해달라. 그러면은 m이 2부터 9일 때까지 fm 값을 구한다 라면은 맨 처음에 f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m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자연수의 개수에 관련된 거니까 2의 2분의 12제곱? 그럼 밑이 그냥 딱 자연수인 상태라서 지수가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로 나와주면 돼요. 결국엔 n은 12의 약수 중에서밖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1, 2, 3, 6, 12. 근데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 3, 6, 12 맞나? 8 잠깐만 12는 4, 3, 12 2제곱 곱하기 3 약수가 3, 6 6개네요. 그죠? 6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빼야 되죠. 1은 빼줘야 되니까 5개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F3 라고 한다면은 얘는 또 3의 n분의 12제곱. 생각해보니까 밑이 소수로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n은 다 5개예요. 괜찮죠? 얘는 5개. 그러면 소수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죠. F4. 그렇죠. 이런 특이 케이스들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4의 n분의 12제곱이니까 얘는 2의 n분의 24제곱. 그러니까 결국 얘는 그냥 n이 24의 약수로만 나오면 될 거예요. 그럼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그래서 4, 2, 8. 8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 빼줘야 되니까 7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다 해야 돼요. 미안해. 그렇죠. 얘도 5개. F요. 요거는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나?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도 5개. 그렇죠. 왜냐면은 6의 n분의 12제곱인데 거듭제곱 아닌 이상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건 7도 마찬가지겠고요. 딱 8과 9가 추가적으로 좀 더 문제가 되겠죠. 얘는 어차피 8이니까 2의 n분의 36제곱. 그래서 36의 약수. 얘는 2의 n분의 24제곱. 3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왼쪽에서 본 것처럼 7개 나오겠고 36은 2제곱, 3제곱이니까 9개에서 1개 뺀 8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더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그나마 3번이 조금 많이 틀렸는데 이거 순서대로 이거요. 1번은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문제고 2번은
2번은 정수 조건, 지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3번은 로그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얘는 4로그 어디 갔냐?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 그렇죠? 요게 정수가 되게 만들어 달래요. 로그 자체를 그냥 정수 조건 문제로 자신 있으면 그냥 풀어도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모르겠으면은 아예 문자로 좀 치환해서 보는 편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맨날 이렇게 풀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64는 2의 6제곱. 6 앞으로 빼내볼게요. 그럼 얘는 6분의 4 로그 2의 4n 플러스 16분의 3이 라지엔 약분해주면은 3분의 2 넘겨주면은 로그 2의 4n 플러스 16분의 3이 2분의 3라지엔. 그러면은 지수 쪽으로 돌리면 4n 플러스 16분의 3이 2의 2분의 3라지엔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또 이거 마저 더 옮겨볼까요? 4를 한번 넘겨봅시다. 4를 넘기면은 n 플러스 4분의 3 4 곱했으니까 2에 2분의 3라지엔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 우변 보면 무조건 정수예요. 괜찮죠? 2의 거듭 제곱이니까 무조건 정수가 될 겁니다. 잠깐만 정수가 되는 거잖아. 응? 음의 정수 된다 생각하고 64를 8로 바꾼 다음에 4n 플러스 6을 3 곱하기 8k 해가지고 이렇게. 얘를? 네. 그죠? 로그 안에서 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요들 일단 좀 가볼게. 내가 왜 잠깐 고민을 했냐면은 여기 분모 2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분모 2가 안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유리수가 돼버리죠. 그럼 지수가 유리수가 되면 우변 통째로 무리수가 돼요. 근데 왼쪽에서 얘는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무리수가 안 나와요. 그렇죠? 정수분의 정수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수로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라지에는 무조건 짝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면 짝수로 나오니까 얘는 무조건 자연수로 나오겠고 2의 거듭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얘 3을 약분할 얘 통째로가 3배수로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갈까? 얘를 우리는 뭘 구하는 거죠? 이게 정수가 되게 하는 천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거 짝수에다가 라지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더 편해요. 그렇죠? 스몰 n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되는 경우를 찾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못하진 않아요. 어차피 약분해놓고서는 음의 정수 나오게만 하면 되니까 이게 음의 정수 제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얘가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가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을게요. 다시 한번. 어차피 n값 뽑아낼 거기 때문에 3분의 n 플러스 4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3라지 n 빼기 2제곱으로 올 수 있겠고 n은 여기다가 3 곱한 거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3라지 n 빼기 2제곱 빼기 4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라지 n에다가 그냥 2부터 숫자 집어넣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라지 n에다가 2부터 아니
마이너스 2부터. 그죠? 마이너스 2부터. 왜냐면 음의 정수로 나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수 기반하면 되니까. 그래서 라젠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면은 얘는 약분되니까 3 빼기 1이 되겠죠. 3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4. 6에서 4 뺐으니까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젠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는다면 n 값은 얼마죠? 이거 2배가 됐으니까 6 빼기 4가 되겠죠. 맞나? 그쵸? 4제곱 빼기 4가 될 겁니다. 16에서 배, 48에서 4 뺐으니까 44가 나오겠고. 그럼 라젠에다가 6을 집어넣는다면 스몰 n은 3 곱하기 2에 6, 마이너스 6. 그러면은 9제곱이죠. 그래서 3 곱하기 2의 9제곱 빼기 4. 9가 아닌데 7. 미안해. 7. 3씩 늘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럼 얘는 128의 3배니까 얼마지? 374. 384. 그죠? 384. 여기서 4 뺐으니까 380 나와요. 괜찮네? 그쵸? 자, 여기서 만약에 라젠이 마이너스 8까지 들어간다면 3 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4. 이미 1024의 3배이기 때문에 3000이 넘어가요. 그래서 4 빼봤자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될 수 있는 값은 2, 44, 38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이 얼마지? 426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로그 안에서 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스몰 n 값이 뭐가 될지 아니 그냥 이 통째로가 뭐가 될지를 판단해 보면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로그로 보는 거는 아무래도 좀 통찰력을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수 쪽으로 돌려놓고 라젠으로 잡은 그 지수 형태에서 놓고 봤을 때 그 라젠의 숫자 어차피 정수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판단하는 게 제일 간단하게 나올 거라는 거야. 혹시 이해될까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그나마 4번이 이게 제일 많이 틀린 것 같은데 4번이. 자, 얘는 비슷한 문제를 한번 봤었어요. 그 수업 시간 때 한 문제 중에서 좀 위로 그릴 걸 그랬나? 미안. 망한 것 같은데 그림이. 잠깐만 다시 그릴게. 얘를 먼저 조금 그려 놓을게요. 이걸 그리고 지수. 여기서 자, O, A, P, B. 너무 큰데? 너무 큰데? 괜찮겠지? 자, 여기는 지금 C가 되겠고요. 자, Y는 2X제곱. 자, 문제에서 나온 조건 자체가 어떻게 돼 있죠? 이 둘은 기울기가 부호만 반대로 나오고 있다. 얘는 기울기가 지금 M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 요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M. 평행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조건이 그나마 나와 있는 거. AB 길이는 PB의 4배.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주요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CQ 길이는 AB 3배.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좀 써볼까? P점 좌표가 A,2의 제곱, B,2의 B제곱. 뭐 그냥 힌트성으로 좀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AB가 PB의 4배다. AB가 PB의 4배다. 그러면 얘는 1대 3이죠. 이거는 수선의 발 내렸을 때 X좌표도 1대 3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왜? 닮음이니까. 괜찮네? X좌표, Y좌표 가지고 그냥 관계 찾아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 지점이 A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4A라는 거야. 괜찮죠? 얘가 4A. 자, 그럼 얘는 3A만큼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왼쪽으로 3A를 빼주면 되니까 이 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 0인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뭐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겠지만 괜찮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Y좌표 얘는 얼마지? 3대 4잖아요. 그렇죠? Y좌표만 놓고 봐도 3대 4로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얘 지금 Y좌표가 2의 A제곱이니까 요 Y좌표에 3분의 4를 해주면 얘 나온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B좌표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CQ에 관련된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CQ 길이가 AB 통째로의 3배래요. 그렇죠? 이 CQ 통째로 길이가 AB 길이의 3배래요. 잠깐만. 수선의 발에서 4A만큼 가잖아요. 얘는 수선의 발에서 얼마만큼 가야 될까요? 길이가 3배인데. 그렇죠? 12A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12A. 괜찮죠? 자, 근데 또 하나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방금 한 논리 그대로 보면은 높이도 어차피 1대 3이라는 거야. 괜찮아요? 이해될까요? 요거 3배라는 거예요. 아, 얘는 3분의 4 곱하기 2A 제곱에 총 3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얘가 높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약분시켜서 봤을 때 얘는 2의 A 플러스 2제곱이니까 B가 그냥 A 플러스 2구나. 그렇죠? 따라서 B는 A 플러스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또 뭘 봐야 될까? B는 A 플러스 2. 일단은 각각에 해당하는 점들을 전부 지수에 넣어도 성립은 해야 되겠네요. 너무 당연한 건가? A 플러스 2, A 플러스 2제곱. 그럼 뭐 이제 기울기 좀 정리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쵸? 어차피 이 기울기랑 부호만 반대로 나온다. PA 기울기. 이게 지금 얼마예요? 3A 증가할 때 2A 제곱 감소하죠? 얘는 지금 A 플러스 2니까. 그쵸? 자, 얘는 기울기 M이 3A 증가할 때 2A 제곱 감소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 똑같이 본다 그러면은 A 플러스 2A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잠깐만, 그럼 요 좌표가 지금 되게 애매해지는데? 쓸 수는 있는데 좀 애매하네. 똑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 잠깐만, 똑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 12A 증가할 동안에 요거 감소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12A 증가할 동안에, 그렇죠? 12A 증가할 동안에 2의 B제곱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의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2제곱 이렇게 그냥 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딱 4배가 되니까. 그러면은 안 쓴 게 또 뭐가 있지? 좀 좋은 게 생각났어요. 요거 돼. B 마이너스 2A가 12A라고 B가 10A. B 마이너스 2A. 지금 제일 큰 상관이 없잖아요. 그 이등변 생각하면 그래서 12A. 여기가 12A니까 어차피 여기도 12A구나. 그러네. 미안. 여기 더 편하긴 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가 지금 길이 12A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12A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기울기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수선의 발 내리면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을 거라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지금 12A니까 얘도 12A가 되지 않겠냐. 그럼 마이너스 2A에서 12A 더하면 여기는 지금 10A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0A 아니냐. 그래서 그냥 A 값이 9분의 2다. 그러면 그냥 끝났죠. 그렇죠? 되게 괜찮은데? 잘했어요. 사실 난 그렇게 안 풀겠는데 얘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걸 만약에 안 넣는다고 친다면
나는 처음에 이게 기울기 가지고 보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 미안해. a 플러스 2 집어넣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되나?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이건 쓸데없는 거고. 결국에 같은 소리네. 결국 같은 소리네. 미안. 기울기로 쓰기는 해야 되겠다. 기울기로. 이걸 안 써서 그래요. 요거. 요 기울기. 그렇죠. 요 기울기. 그래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a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 증가할 때 이거만큼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a부터 a 플러스 2까지면은 3a 플러스 2 분의 y좌표가 아까 2a 플러스 2제곱이었죠. 그렇죠? 그게 얘랑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라고 하면은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다른 식이에요. 그죠? 요거는 다른 식.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괜찮죠? 어차피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부호만 반대로 나온다 라는 것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이고야, 생각보다 좀 걸렸네. 자, 여기 지금 뽑아놓은 문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 때 했었던 문제랑 다 겹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57번까지가 다 숙제였고요. 딱 55번 문제가 방금 푼 문제죠. 55번 푼 문제가. 그렇죠? 화이팅. 로그 함수 나갈게요. 로그 함수. 자,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수함수에서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 그 기본적인 뭐 밑에 따라서 뭐 그래프 움직이고 이런 거는 일단 좀 생략할게요. 그거 냅두고 교점 위주로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하나만 나온 상태에서의 그 그래프,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건 냅두고요. 그건 냅두고요. 다른 지수 로그 함수끼리의 어떤 교점에 관련된 얘기, 그거 위주로 좀 나가볼게요. 프린터 없나? 있지, 오케이. 자, 그거 위주로 좀 나가볼게요. 자, 일단 뭐 너무 당연하지만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랑 감소 함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아니다. 이거부터 써야지. 첫 번째, 로그 함수랑 직선의 교점에 관련된 거. 이때 직선은 1차함수가 아닌 걸로 볼게요. 1차함수가 아닌 직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거. 이제 요것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로그 함수 y는 fx. 그렇죠? 로그 ax라고 한번 쳐볼게요. 밑과 진수 조건에 일단 만족한다고 치고, 자, 맨 처음에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렇죠? 그때 만나는 교점 좌표. 솔직히 뭐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없을 거예요. b, 로그 ab. 그렇죠? 이렇게 등장을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y는 c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c니까 로그 ax가 c가 되게 하는 거. 결국에는 a의 c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a의 c제곱. 그래서 뭐 요거 정도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대수함수랑 초월함수는 원래 연립 계산이 안 되지만 얘는 상수함수 정도까지 충분히 대수함수, 얘는 대수적 연산으로 나오게 돼요. 대수적 연산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로그 함수랑 이제 1차 함수와의 교점에 관련된 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문제죠. 이게 제일 어렵죠. 2차 함수랑 3차 함수와의 교점은 안 나와요.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와의 교점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차 함수와의 교점에 관련된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길기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길기가 양수인 경우를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그때 만나는 교점이 무슨 뭐 A점, B점이 있다고 친다면 이 안에서 대수적 연산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점 구할 수 있어요? 2의 x제곱 b 있고 거기에서 무슨 뭐 y는 x 플러스 5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교점 두 개가 나오겠지만 이걸 우리가 사칙 연산 가지고 뽑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정말 찍기를 통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못 구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교점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다른 관계에서 끌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자체적으로 성립하는 관계가 있을 거야. 제일 먼저 직선이니까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예요? 기울기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전에 뭐 4번 문제에서도 봤지만 당연히 직선과의 교점은 기울기를 되게 강조해서 생각을 많이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만약에 교점 두 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A, B로부터 거리나 길이나 아니면 뭐 둘러싸인 부분의 어떤 도형,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사다리꼴이든 넓이 관련된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좀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끝날 거라는 거야. 그 외에 다른 것도 뭐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A점과 B점 사이에 뭐 어떤 특정한 C점이 존재하는데 이 C점이 AB를 무슨 뭐 1대 3으로 내분하더라. 아니면은 AB를 연결한 이 Y절편이 1대 3으로 뭐 외분하더라. 이런 내분. 괜찮죠? 한마디로 어떤 길이의 비율 같은 거. 그렇죠? 뭐 결국 길이 내용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내분점 아니면은 외분점 등 어떤 비율에 관련된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길이의 비율일 수도 있고요. 넓이의 비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넓이 가지고 비율 나타내는 경우들도 충분히 나와요. 뭐 이따가 뭐 문제 풀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솔직히 말해서 이 네 개까지가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관계요? 뭐 늘 똑같죠. 대칭성. 이 대칭성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1차 함수와의 관계에서 대칭성을 묻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얘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예시를 다 들 수는 없으니까 이따 문제 나오면서 하나씩 좀 보고요. 자, 세 번째 거. 그러면 로그 함수하고 1차 함수 외에 다른 거랑 또 만나는 경우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대수함수 중에서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되게 중요한 거. 뭐 수상에서도 나왔지만 직선의 방정식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로그랑 원이 나오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로그 함수만 그런 건 아니죠.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함수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때요? 뭐 대표적인 문제 있잖아요. 뭐 너무 유명한 거. 여기에다가 원이 막 두 점 만나가지고 두 점의 정가운데가 뭐 원의 중심이고 뭐 지름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 문제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솔직히 원 등장했다? 쓸 게 뭐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중심과 반지름 이거 외에는 솔직히 쓸 게 없어요. 중심과 반지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 반지름뿐만 아니라 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심을 기준으로 전부 다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 무슨 문제 있더라? 요거 있었는데 이 문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말고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로그 함수가 지나가요. 여기가 지금 1,0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랬을 때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나요. 자, 여기서 유의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갔더니 요 교점 두 교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A가 아닌 교점 그거를 마이너스 1,2에서부터 연결했을 때 둘러싸이는 각이 무슨 뭐 30도다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문제 혹시 기억날까? 그랬을 때 A 구하여라.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전부 다. 중심과 반지름, 그 다음에 대칭성. 얘 같은 경우는 대칭성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대칭성이 중요하죠. 왜냐면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교점이 지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지름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원이니까 중심 반지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중심에서 교점까지는 당연히 원위의 점이니까 연결해보고 싶겠고, 그럼 당연히 원조각이 30도니까 중심각은 6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111, 얘는 그냥 정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정가운데에 아래로 내리면 좌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괜찮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때요? 이 전부 다 특징이 그래요. 이거 1번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수함수와의 관계에서 교점 구하는 거는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걔랑 상관없이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걔랑 상관없이 관계가 다 튀어나와요. 다만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미지수가 2개 튀어나오는 경우에 지수함수가 미지수를 뭐 하나밖에 안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입해야지만 또 정리해서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나중에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인 관계는 지수로그랑 상관없이 이미 다 나옵니다. 괜찮죠? 지수로그랑 상관없이. 그래서 얘도 뭐 대입해서 정리하면 A 관련된 식이 나오네요. 근데 이게 고난이도 문제였죠? 이게. 그러니까 원 문제 나오면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차피 또 나올 게 뭐가 있지? 대수함수에서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대수함수에서. 그럼 나머지 이제 초람수끼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제일 먼저 볼만한 거는 로그함수 대 로그함수. 그렇죠? 로그함수 대 로그함수. 근데 로그함수랑 로그함수는 어때요? 그죠? 늘 얘기하지만 초람수는 사칙 연산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대소적 연산이 안 통해요. 다른 애들이랑은. 그치만 어떻다고요? 지들끼리는 된다 그랬죠? 지수함수는 지수함수끼리 연립 계산이 가능하고 로그함수도 로그함수끼리 연립 계산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y는 로그 ax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몰라. 뭔가 로그함수 그래프가 또 나올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y는 마이너스 로그 a에 무슨 뭐 4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럼 뭐 교점 구하는 거 그냥 연립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둘이 만나는 거. 로그 ax가 마이너스 로그 a의 4 마이너스 x 이거 연립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좌변으로 넘겨주면 로그 a로 묶었을 때 x 곱하기 4 마이너스 x죠? 그렇죠? 여기 그냥 빡 나오는 거 그냥 얘 그냥 1 되는 거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어차피 그냥 2차 방정식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로그끼리는 연산돼요. 그러면 밑이 다르면 어떡하냐? 밑이 달라도 어떻게 해요? 밑변환으로 바꿔놓으면 미통일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밑이 달라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겠느냐? 절대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계산만 쓸데없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수능에선 절대 낼 리가 없어요. 무조건 로그함수와 로그함수가 교점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밑이 같은 거 아니면 안 나와요. 괜찮죠? 왜? 쓸데없이 계산이 지저분해지니까. 다만 밑이 달라도 구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은.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로그 함수랑 당연히 지수 함수.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의 관계가 중요한가요? 역함수 관계니까. 그렇죠? 역함수 관계라서. 그래서 사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중에서 특히나 어느 경우? 밑이 똑같은 경우 있죠. 밑이 똑같게 나오는 경우는 y는 x 이 대칭성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순위가 대칭성이야. y는 x 대칭. 자, 근데 이거는 언제 쓴다고요? 밑이 같을 때. 밑이 다르면 어차피 대칭을 안 해요. 그래서 걔는 별도의 문제로 빠지게 됩니다. 자, 당연히 로그함수랑 지수함수는 연립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얘는 못합니다. 아무리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은 그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는 혼용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로그 2x랑 2의 x제곱이랑 이 교점 구한다? 이게 있나? 있는지 모르겠네. 그럼 반대로 하면 되지 뭐. 2분의 1 x랑 2분의 1의 x제곱. 그쵸? 뭐 이렇게 잠깐만. 이거 밑이 있잖아. 밑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밑이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뭐 교점은 y는 x에서 만나겠지만 이거 계산해서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 둘이 연립해서 계산으로 못 구한다라는 거. 다만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들은 풀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밑이 같지 않으면 다른 관계가 또 나와요. 그렇죠? 다른 관계가. 그때 무슨 뭐 대칭성, 다른 대칭성이나 아니면 뭐 직선 더 껴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혼용 계산하는 것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는 딱히 볼만한 건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예요? 로그 함수랑 삼각 함수와의 관계? 없어요. 전멸. 전멸.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지는 않은데 문제에 나오는 게 죄다 어떤 걸로 나와요? 방부등식 핵일수라서 삼각함수 등장을 하고 얘가 교점 몇 개 나오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배제해도 상관없어요. 삼각함수가 메인입니다. 삼각함수가 메인.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그래프적인 교점, 판단 내용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밑에 뭐 뭔가 또 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더 설명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관계로 문제를 좀 정리해 봅시다. 잠깐만. 지수함수도 얘랑 다르게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괜찮나? 다 똑같지 않았나? 그렇죠. 다 똑같으세요. 관계 자체가. 자, 어쨌거나 문제를 한 번만 잠깐 풀어볼게요. 스텝 1은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풀어주는 게 좋겠다. 저 63번 한번 풀어볼게요. 63번 스텝 1 문제 중에서 자, 이 63번이 딱 어떤 느낌이죠? 로그 함수끼리의 교점 관계. 그러면은 거기다가 밑까지 똑같은 로그 함수잖아요. 잘해. 이해는 다 듣긴 했지. 오케이. 밑이 똑같은 로그 함수끼리이기 때문에 그냥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게 됩니다. 풀었구나. 설명은 좀 이게 잘 돼요. 사실 보긴 했는데 그래도 좀 듣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기 이따가 나와서 조금만 설명해 줄게. 5분 정도면 되니까.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 맞아요? 응, 맞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괜찮아. 저 그대로 보면 돼요. 어차피 교점 구하는 거는 로그함수끼리 교점 구하는 거는 그냥 등식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지. 양변에다가 16을 곱해주면 좀 계산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자, 이게 그래프는 사실 안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놔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래프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둘 다 증가함수입니다. 둘 다 증가함수. 얘는 별로 문제 안 될 거예요. 그죠? 요거는. 근데 요거 보면서 이제 이게 증가함수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증가함수예요. 그쵸? 점근선 오른쪽에 있습니다. 점근선 오른쪽에. 자, 어쨌거나 얘를 두 개 연립해서 본다면 로그 2의 2분의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1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앞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넘겨서 합쳐도 되고요. 마이너스 1제곱 올려서 진수끼리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진수끼리 곱해야 돼요. 괜찮죠? 자, 결국에는 2분의 3x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8x 플러스 1 곱한 게 8분의 3이야? 미안해. 8분의 3. 어저께 좀 잠을 못 잤더니 정신 미안해. 8분의 3. 자, 얘도 8분의 3. 자, 요게 얼마로 나와야 돼요? 요게 1 나와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넘겨서 어차피 진수끼리 곱해놓으면 이거 빵 나와야 되는데 진수가 1일 때만 빵 나오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얘는 곱해서 마이너스 16분의 9x제곱 2분의 3x에서 8분의 3x 뺐다 8분의 12에서 8분의 3 뺐으니까 8분의 9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없어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6을 곱한다면 x제곱 빼기 2x네요. 따라서 x가 0이거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교점 중에 하나가 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점 하나가 2,2죠.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로 1대1대 루트 2, 2루트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1은 뭐 딱히 더 볼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벌써 풀고 지나간 친구들이 있긴 했는데 67번 하나만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67번. 자, 얘는 로그 하나만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여기서 정리한 거는 둘 이상의 함수들에 대한 어떤 교점의 내용이었고요. 하나의 로그에 관련된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넘겼어요. 그치만 이 문제는 나름 사이값 정리를 생각해주는 좋은 문제라서 잘 못 푸는 경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스텝 2로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프만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뭘 생각해주면 좋냐? 하나짜리 함수에 대한 거. 일단 나는 밑부터 봅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예요. 그리고 진수를 봐요. 진수를 봤더니 A는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X의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변수는 X니까. X의 개수의 음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X가 커질수록 진수는 작아져요. 한마디로 통째로 감소가 됩니다. 근데 로그 개수에 또 마이너스가 또 붙었어요. 그러면은 감소의 감소기 때문에 증가가 돼요. 결론은 얘는
증가함수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플러스 3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증가함수인데 얘는 위로 볼록 증가로 나올까요? 아니면은 아래로 볼록 증가로 나올까요? 어차피 점근선은 y축이 평행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뭘로 판단하면 편해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는 진수 조건 통해서 정의역이 점근선보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가지고 판단해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개수가 음수잖아요. 얘가 양수 범위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결국 x는 2a보다 작아야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0이 되는 경우 등호일 때가 점근선이죠. 그래서 x는 2a가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두 개 중에서 왼쪽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괜찮죠? 그러면 이 그래프인데 이제 여기다가 축을 한번 그어 볼게요. 축을 그어 본다면 뭐 어쨌거나 점근선이 여기 있고 x는 2a가 점근선이다. 그러면은 y축은 어디 있을까? 지금 어디 갔지? a는 일단 양수일 거잖아요. 그렇죠? a는 양수일 거니까 2a도 양수. 당연히 얘보다 왼쪽에서 x축이 나올 거야. 아니 y축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x축이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그 x축이 만약에 여기 아래쪽보다 이거 좀 더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게. 만약에 x축이 이쪽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이러면은 얘는 4, 4, 5면을 지나가요? 안 지나가죠? 그렇죠? 1, 4, 5면과 2, 4, 5면과 3, 4, 5면만 지나간다라는 거야. 4, 4, 5면은 안 지나가요. 그럼 결국 얘는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것도 4, 4, 5면을 지나가진 않죠. 왜냐면 1, 4, 5면, 2, 4, 5면, 3, 4, 5면이라 얘는 아예 2, 4, 5면도 없어요. 그렇죠? 1, 4, 5면과 3, 4, 5면만 지나갑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럼 4, 4, 5면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4, 4, 5면 지나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만이 4, 4, 5면을 지나가요. 4, 4, 5면을.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판단 조건은 절편이에요. x절편이건 y절편이건 원점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 대소 비교해 주면 되는 건데 그 대소 비교하는 내용의 핵심이 사이값 정리라는 거야. 괜찮죠? 일맥상통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근의 위치 판단, 그걸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근의 분리 같은 경우도 사실 넓게 보면 전부 다 사이값 정리죠. 그렇죠? 알았어, 화이팅. 자, 그래서 나는 이걸로 들어갈 건데 얘는 x절편이 편해요? y절편이 편해요? 당연히 y절편이 편하죠. 왜냐면 x에다 빵 집어넣으면 그거보다 편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0, 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2a 플러스 3. 그렇죠? 이 y절편이 0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2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으면 그냥 끝나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답을 구해버렸네. 미안해. 2의 세제곱 b a보다 작다라고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8. 그렇죠? 자, 전부 다 실근의 위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실근의 위치 판단. 자, 그러면은 이거 정리 한번 해보고요. 71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71번. 저기 답은 9예요. 8보다 커야 되니까. 답은 9. 잘했다. 어떻게 찾았어? 그냥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그치. 이걸로 본 거구나. 네. 그래서 x좌표가 나온 건. 네. 그치. 숫자가 반대로 갔네. 네. 근데 상관없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하면 진짜 저런. 그게 직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더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문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안 돼요. 그 문제를 갖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 그러니까 유연이가 그것만 조금 더 잡아주면은 박히는 게 절대 안 나올 거야. 진짜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계산 좀 계산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유연이가 어떤 애냐면 번뜩이는 아이디어 있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통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문제는 통찰을 통한 어떤 직관력. 직관력은 참 좋아요. 감이라고 하지. 감은 좋은데 문제는 그 감으로 찾아낸 거를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면 더없이 훌륭한데 감을 통해서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그것만 좀 연결고리만. 오케이. 어떻게 했지? 아 맞아. 몽타운 맞아. 여기 2루트잖아요. 그럼 DC는 Y도 2차, X도 2차이지. 그래서 N이 그냥 2야.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답은 되게 잘 나와요. 전체적으로 답은 잘 나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스스로를 납득을 못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느낌상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C가 2,1일 것 같은데 약간 좀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사실 그죠 좀 보려고 하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태들이에요. 지금 다. 근데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지. 이제 뭔가 확실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 자, 그러면은 한 번만 좀 봅시다. 71번에서 y는 로그 2x.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여기가 C, 여기가 D. 자, 그러면 EAB가 CD 길이로 나와 있다. 자,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냥 4개 점좌표 다 구하면 끝나는 건데 제일 먼저 보기 좋은 거는 당연히 A점이 잡혀요. 그쵸? 1,0 지나가야만 되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전부 다 X의 증가량과 Y 증가량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B점 좌표는 겸사겸사 1 빠지니까 1 늘어나는 거 0,1인 걸 당연히 뽑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BA 길이는 루트 2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BA가 루트 2니까 CD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요 길이가 2 루트 2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D점 좌표를 알면 좋은데 D점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C점 좌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만 알면 사실 되는데 왜냐면 둘 더하고 둘 빼면 되니까 둘 치킨 아무튼 둘 더하고 둘 빼면 되니까 구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자,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걸 진짜 아예 모르냐라는 거예요. X좌표는 알아요. 괜찮죠? 이게 X좌표는 알기 때문에 어차피 2 더하잖아요. 2가 줄어들죠? 아, 기울기 2루트이니까. 그러니까 C점은 무조건 X좌표가 2라는 거예요. 괜찮죠?
무조건 2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2,1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 왜 이걸 스텝 2에다 넣어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보이면 되게 간단한데 안 보이니까 스텝 2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기울기 정리해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솔직히 그죠? 로그함수랑 일차함수는 당연히 일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니까 기울기 운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 없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자 그러면은 뭐 남은 거는 끝났네. 요거 넓이죠? 요거 넓이 구하는 거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작은 삼각형 2개 넓이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얼마지? 2,1이면 여기가 3,0이네요. 여기는 지금 0,3이고. 그쵸? 그러면은 3, 3은 9. 절반이니까 2분의 9에서 이거 작은 삼각형 2분의 1이죠? 2분의 1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 요거 삼각형 밑변은 2잖아요? 높이는 그냥 1이니까 1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4에서 1 뺐으니까 그냥 3이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정도 더 하고 쉬고 싶은데 미안해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아하 맞지? 1시간 넘겠지? 오케이 7시 하이 저 혹시 질문 있으세요?